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재집권을 하면 네. 헤리티지 연구소랄지 이런데 보니까 그 바뀌는 정책들이 쫙 나와 있더라고요. 이미 네. 본인들은 뭐 내각까지 다 정해놓고 네. 예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지금 변할까요? 이제 나온 것들을 보게 된다면 예.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하겠다. 음. 그리고 방위비 분담은 각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방위비 분담은 각자 해야 각자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핵심 공급망이라든지 차세대 기술 관련해서 수출 규제를 더욱더 강화하겠다. 그거는 또 똑같이 따라가네. 따라가는 거고요. 예, 바이든과 그다음에 예.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화석 연료 개발을 더 하고 친환경을 감소시키고 원전 개발하겠다. 아, 이런 쪽의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서 생산하고 있는 핵심 광물을 국내 생산을 독려하겠다. 이런 네.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핵심 인프라에 대한 중국 소유를 금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전기차 정책은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중국만 이롭게 하고 있다. 예. 이 정책은 재고해야 된다. 이런 식의 지금 굵직굵직한 공약들을 현재 지금 이거 말고도 많거든요. 근데 깝깝하네. 이게 바이든이 한국의 안 좋은 정책을 편 것 플러스 트럼프가 과거에 한국의 안 좋은 정책을 편 것을 모아놨네요.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니까 모아놨어. 그러니까 모아놔. 대놓고 지금 IRA법을 폐지하겠다라는 지금 이제 공약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 폐지 얘기가 해버리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 거기 공장 짓고 그렇죠. 그런 업체들은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 하려고 하는 건데 막, 그리고 예, 현대차나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막 공장 증설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참 두 가지 면에서 안타까운 게 그게 이제 막 완공돼서 그렇죠. 물건이 쏟아질 때 정권이 바뀌는 거죠. 아 그러니까 IRA법의 수혜를 이제부터 받는 건데 2025년부터 받는 건데 테슬라는 이미 공장 지어놓고 좀 받았었고 사실은 그렇죠. 예, 우리도 조금 지금 받고는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에 있어서 원래 이제 캐펙스 투자가 들어가면 감가상각 비용이라는 것을 그렇죠. 떨어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을 보조금으로 상쇄시키면서 그렇죠. 지금 이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간 건데 예. 그걸 못 받게 되고 음. 우리나라의 산업 공동화 현상까지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미 지어버렸으니까 지워버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다 서둘러 지은 것들 중에 하나가 원래 전기차는 100%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바이든이 막 한다니까. 이제 그쪽에 라인 바꿔가지고 이제 예. 뭐 그쪽에서 이제 생산하는 건데 그리고 북미에서 생산을 해야 뭐 예. 50%인지 50%의 부품을 그쪽에서 다 생산을 해야 해야지 그런 거죠. 재료까지 다 생산을 해야 그래야 이제 뭐 인정을 해준다고 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간 간 거죠. 거죠. 거기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초기 비용 대비해서 건설비가 40%가 들었어요. 반도체도. 네. 예. 오히려 SK하이닉스가 질레다가 안 지은 게 음. 지금 증권가에서는 선택 잘한 거다. 음. 거기에 빨려 들어갔었으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캐시플로가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 정권이 바뀌고 이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타격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예측은 불허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된다면 네. 반도체도 좀 타격을 입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이 확 악화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같은 전기차를 만드는 쪽도 보조금을 못 받아서 타격을 입고 그렇죠.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규모가 축소되니까 당연히 타격을 입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직까지 예. 배터리 업체에서 핵심 광물은 대부분 중국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더욱더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것을 시간을 두고 강화시켜가는 정책을 이제 펼치는 거였거든요. 예. 처음에는 중국산 제품 쓰지 마라 그랬더니 미국이 이제 GM이나 이런 데도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완화시켜줬죠. 시행령에서 완화시켜주고 시간을 두고서 이제 강화한다라는 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글쎄요. 보다 더 강화된 정책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대놓고 전기차는 중국만 하는 거니까 우리 화석의 에너지 계속 쓰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캐즘에 도달했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예.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신차의 30%가 이제 전기차인데 미국은 이제 10%를 넘어서는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얼리 어답터들이 이제 산 상태에서 대중화로 넘어가는 단계인데 여기서 만약에 보조금 정책이 끊기게 된다라면 대중화는 좀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이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큰 우리나라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코 달갑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 그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이 석유가스 막 개발하겠다 뭐 네. 이런 것이고 원전은 개발하겠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전에도 예. 본인의 재임 기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원전이 뭐 증설이 되거나 그렇죠. 재임 기간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 이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사실 미국 같은 나라에서 쉐일 오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가스가 그렇게 풍부하고 이런 나라는 그 원전을 사실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지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효율도가 확 떨어져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에서 제가 모두에도 오프닝에서도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만은 비용 측면에서 이른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일단 당장 예. 지금은 쉐일 오일 같은 경우 나오고 쉐일 오일도 지금 단가가 $60까지 BP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80에서 지금 $60 이제 $45까지 내려간다고 하면 그렇지. 이거는 뭐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못 짓게 만들어 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옴시티의 2분 포인트가 $72거든요. 아, $72는 돼야. 돼야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지어요. 아. 근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LNG 이제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쉐일 오일이 $45 LNG 세계 수출 1위국이죠. 1위죠. 우리나라도 이제 LNG를 이제 그쪽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이 진짜 화석 연료 가지고 여전히 큰 소리 칠 수 있는 지금 중동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 사실 카타르 쪽에서 많이 가져왔지 않습니까? LNG를. 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도 미국이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의도나 동기는 그러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만 괜찮아진 거야. 미국만 괜찮아지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러시아가 저렇게 돼도 미국 입장에서는 알제리를 풀어준다라든지 그렇지. 베네수엘라를 풀어준다라든지 그쪽에 가스 많이 나가거든. 알제리가 저 LNG 생산국이고 거기 이제 어마어마하지. 유럽으로 파이프라인만 깔아버리면 예. 되고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갖다가 품면 되거든요. 알제리는 가깝네요. 참. 알제리는 가깝죠. 예. 거기는 이제 라인 연결해버리면 되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맘만 먹으면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를 옥죄일 수 있는 더군다나 이게 또 표밭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게 에너지 안보가 미국이 들고 일어나는 것들이 단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쭉 독일이 추구했었던 네. 어떤 신재생 에너지랄지 네. 이쪽은 또 올스탑이 돼버릴 돼버릴 수도 것이고 있죠. 그렇게 되면 미국은 탄소 중립 정책 트럼프는 또 환경 악당이 돼버릴 수 있겠습니다. ESG 안 해버린다라고. 안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네.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아니 얘기가 이거는 지금 ESG 안 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1.5도 뭐 상관없다. 우리는 미국의 공화당 쪽 사람들이 항상 하는 게 네. 미국 하늘이 깨끗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늘 봐라. 깨끗해. 네. 우리는 오염 없어. 그렇죠. 거기다가 야 잠깐 저 온도 오른 거야. 그때 달라. 옛날에도 온도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더만. 그렇죠. 저기 거야 그렇죠. 예, 1800년도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국민들을 설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꼭 탄소 연료를 사용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 하면서 이제 굉장히 비과학적 주장을 하는데 네. 미국 국민의 한 40%는 또 이걸 믿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중동에다가 신경 예. 안 써도 되니까 군비 또 안 나가죠. 그렇지. 예. 그럼 어떻게 보면 쓰잘데기 없는데 돈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당장에 먹고 살 거, 그 다음에 현 세대에서 소비할 거 이것만 신경 쓰는 쪽으로 자꾸 사람들을 몰고 있거든요. 몰고 있죠. 트럼프와 공화당 쪽이. 더군다나 이제 석유 개발하면 예. 인프라라든지 여기에 막대한 또 고용 창출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멕시코에서 장벽을 세웠기 때문에 네. 히스패닉계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중하층에 계신 미국민들의 고용은 더욱 더 창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네. 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정말 아주 하위 계층에 계신 분의 한 표나 밑에 계신 분의 한 표나 똑같은 한 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중하위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안 들어오는 게 본인들의 구직 아주 좋은 거죠. 훨씬 좋잖아요. 훨씬 좋은 거죠. 예. 네, 더군다나 멕시코 쪽만 막으면 히스패닉계만 막으면 더군다나 다른 나라에서 난민이 들어오는 걱정도 없는 미국의 지정학적인 그렇죠. 위치이다 보니 그들의 고용은 정말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어쨌든 각 세계 나라에서 다 공장 지으라고 해서 지금 땅 파고 하고 있는 거에서 도시들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런 고용 창출 효과는 진짜 미국이 2% 3% 경제 성장한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사이즈에.
글쎄 이제 그러니까 25조 달러. 예. 우리는 한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 네. GDP인데 25조 달러짜리의 사이즈가 2% 성장을 하고 그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처럼 1조 8천억 달러짜리 경제가 2% 성장하느니 많으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예. 참 그런 거 보면 미국 얄미워요. 미국이 진짜 예. 신의 그 지정학적인 예. 안보도 신경 쓸 필요 없고, 에너지. 더군다나, 예, 이런 것도 뭐 풍부하고, 예. 정말 좀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기술까지 원천 예. 기술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구글이 있고요. 플랫폼 업체들이 다 예. 있고 전 세계 자본도 다 빨아들이고 있고. 구글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의 한 90%도 구글을 쓸 겁니다. 포탈을. 그렇죠. 예. 우리만 지금 네이버를 쓰지. 예. 예. 근데 지금 네이버도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그 젊은 세대들은 구글 써요. 지금 구글이 3위까지 치고 올라갔거든요. 제 아들 같은 경우도 구글만 쓰거든요. 근데 구글이 제가 한 10년 전에 예. 어디 아카데미나 이런 데서 음. 강연하고 이럴 때는 기자들 가르치고 그럴 때는 그때 9위였어요. 예. 한국에서 9위였는데 지금 3위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언어 장벽이 사라지니까 이게 AI 때문에. 예, 언어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구글을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직관적으로 딱 이해할 때는 이 한글 기반하고 그렇죠. 영어 기반은 좀 다르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보를 빠르게 캐치하려면 어. 직관적으로 빠르게 하려면 아직까지는 이제 네이버가 편하세요. 편하긴 네. 합니다만 예. 이제 젊은 층들은 영어도 훨씬 저희보다 직관적으로 잘하지. 잘하고 예. 더군다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챗GPT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언어에 대한 어떤 그렇죠. 통용성이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거죠. 지금 뭐 앞으로 지나고 보면 이제 과거에 신의 저주라고 했던 바벨탑이 네. 지금 챗 GPT 그다음에 AI 때문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는 그 어떤 그 지역적, 지리적인 어떤 한계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 보면 여기서 더 바로 하는 것은 내 개인의 이익을 더 창출해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2024년이 특히 미국 대선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사실은 뭐 바이든이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바이든이 재집권을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좋은 거는 딱히 없어요. 조금 이제 숨통이 조금 그나마 연장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지만 이게 트럼프가 되면 딱 그냥 갑자기 벽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나마 딱 하나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혹시 트럼프가 과거처럼 남북 관계나 이런 거를 북한과의 어떤 담판을 통해서 평화협정을 그냥 체결을 해버리고 그리고 북미 수교 쪽으로 가버려서 경제적으로 북한과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우리 경제에는 혹시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상상을 해보면 딱 그거 하나? 근데 신경을 쓸까요? 자꾸 이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 평화협정을 하자라는 식의 어떤 그렇지. 그때도 메시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뭐 추구를 했는데도 막판에 그렇게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지만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나의 여러 고려 요소 중에 하나일 때 미국은 사실 크게 보면은 중국밖에 안 보이죠 지금. 오히려 지금 중국과의 문제라든지 오히려 대만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신경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그들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다고 또 에너지 부분에서 본다라면 또 다른 쪽 뭐 아프리카 쪽 요즘 또 신경 써야 되고 남미 쪽도 또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방치되었던 분야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정말 재밌는 그리고 즐거운 상상을 해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거든요. 조중 수교를 통해서 진짜 그 러시아랑도 사실은 껄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좀 봐주는 측면, 미국이 중국과 협상해야 되는 측면, 뭐 이런 거를 해서 패키지로 한국과 북한의 경제 교류가 좀 이루어지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인플레이션도 잠재우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의 어떤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는 중국과의 담판을 사실은 바이든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제대로 못했잖아요. 못했죠. 근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어떤 모험적인 시도, 네. 중국과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중국이랑 대충 마무리 짓고, 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을 어떻게 세계로 좀 끌어들이고,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제일 좋은 시나리오.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상하면 너무 즐거워지는. 네, 제일 즐거운 입장인데 네. 저는 좀 삐딱하게 생각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네. 북한을 신경 쓰느니 지금 현재 경제 블록화를 시작하고 있는 사우디라든지 그렇지. 이런 쪽들에 거기 이제 위안화 결제를 시작했으니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신경 쓰는. 인도네시아 이제 신경 써가지고 그렇지. 그쪽을 이제 경제 블록화해서 1대1로가 유럽 쪽은 막혔으니까 아. 아직은 그쪽은 자기네 영향력이 있고 그쪽 마켓이 훨씬 크고. 마켓이 더 크고 여기에 이제 경제 블록화하면서 위안화 결제를 좀 느리게 되고 그다음에 네옴시티에서 지분을 좀 많이 가져오고 그렇다. 그러고서 이제 그 판을 오히려 아프리카까지 뻗어가가지고 네. 아프리카까지 해서 네. 서로 간에 이제 그 힘을 좀 무주공산처럼 있는 나눠 먹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베이징에서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다음에 이란과 사우디의 손을 또 베이징에서 잡게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이 음. 그쪽 판이 그러니까 지구를 놓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중심인데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 지구본 네, 돌리는 그렇지. 데 따라서 음. 그들의 입장은 또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면 참 정치 구도라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과 이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결국 예. 미국이나 네, 중국은 그런 패권국으로서의 제국으로서의 그런 입장과 관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아주 우물 안의 개구리 같은 관점으로 어떻게 해주겠지 네, 또는 미국한테만 붙으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상관없죠. 근데 이제 정책 당국자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미국이나 중국은 전혀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예. 네. 미국의 동맹국만 해도 수십 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올 초엔 좀 있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라고 해서 그렇죠. 정글에 두 마리의 사자는 있을 수 없다. 음. 이런 논리였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그런 논쟁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나름대로 자신들이 파고들 때를 또 교묘하게 미국도 지금 좀 아쉬워요. 미국도 네. 미국도 계속 아쉬워요. 제가 예. 이제 증권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3분기 때 그런 얘기를 한 거. 그러니까 미중 간의 교역 그 싸우면서도 예. 미중 간의 교역이 3분기 기준으로 최고치죠.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보면 야 얘네들은 뒤에서는 계속 손 잡고 손잡고 뭐 하는구나. 아쉬운 거는 계속 해갈시키면서 네. 외교를 하고 있고 세계 전략을 꾸미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아닌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